반대로 해주세요. 이어서 전등사 합창단이 오늘 박해를 준비했습니다. 찬물과 꽃이여 연꽃이여 그리고 부처님께 귀한 자의 합창이 있겠습니다.
혜민 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청해드리기 전에 스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스님께서는 UC 버클리대 종교학 학사과정을 수료하셨고 하버드 대학원 시절 뉴욕 열강선언에 휴양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하셨습니다. 하버드 대학원 비교종교학 석사, 프린스턴대 종교학 박사학위로 수료하셨고 현재 한국여대 종교학 교수로 계십니다. 스님의 저서로는 젊은 날의 깨달음, 하버드에서의 출가 후 10년과 덧없는 세월 속에 덧없는 깨달음 하나 없게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스트셀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먼 길 오신 혜민 스님을 청법가로 모시겠습니다. 청법가는 전등사 합창단이 해주시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하세요.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상상을 못 했는데요. 지금 그래요. 데일라이트 세이빙 해가지고 하루 이제 1시간 잠을 못 주무시고 오셨을 텐데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나는 여기 오려고 1시간 이상 운전해서 왔다라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9시간이요? 9시간. 와. 너무 감사합니다. 9시간. 야, 어디서 오셨어요? 9시간. 멤피스에서 오셨어요? 와,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나는 사실 불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아니면 뭐 천주교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이렇게 또 많이 고맙습니다. 사실 절에 오기가 약간 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얘기를 했으면 좋을까 좀 생각을 이렇게 좀 해봤는데요. 이제 요 얘기부터 이제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 한 명 한 명은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네. 한 명 한 명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고 우리 안에 있는 진실된 성품은 아주 자비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도 해드릴게요. 뭐냐면, 고등학교 선생님이래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미국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칠 때, 고등학교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죠. 예, 잘 안 들으니까,
그 수업 중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말고 멈춰가지고 애들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오늘은 수업을 안 하는데 대신에 내가 칠판에다가 이반 아이들 25명 정도 됐더래요. 그래서 25명 이름을 칠판에다가 다 적었어요. 다 적고 나서 오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흰 종이에다가 25명 너희 친구들의 이름을 다 적고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네가 봤을 때 참 좋은 점, 장점, 본받을 만한 점을 한번 그 친구 이름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렴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이름을 이제 하나씩 적으면서 이 친구가 어떤 장점이 있지, 어떤 좋은 점이 있지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히 적어가지고 그거를 선생님한테 냈어요. 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친한 친구들, 이 주변 사람들의 어떤 장점, 좋은 점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마음이 조금 좀 고분고분해지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쯤 이제 또 다시 오니까 날씨도 추워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이 또 다시 이렇게 거칠어지고 되게 말을 안 듣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때 선생님이 그 25장의 종이를 딱 빼더래요. 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자기 아이들 어떻게 했냐면 친구들이 그 25장을 이렇게 냈잖아요. 선생님이 그 이름을 다 이렇게 오린 거예요. 종이로. 오려가지고 그 친구의 이름을 적고 거기다가 다 이렇게 풀로 붙였어. 풀로 붙여가지고 한 장 한 장 다 그 사람의 좋은 장점이라고 써있는 그 종이를 그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나눠줬어요. 나눠주니까 그 종이를 딱 받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좋죠. 왜냐면은 다른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나의 장점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그 학교에서 같이 이렇게 학생이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라크 가가지고 전쟁에 가서 싸우다가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 하다 보니까 다 이제 친한 친구들 그리고 또 선생님도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가고 친한 친구들 옛날에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그 친한 친구가 죽었으니까 이라크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군인으로 있다가 싸웠다가 근데 그 어머님이 그 선생님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뭐냐면 뭘 하나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 아이가 그 죽었을 때 몸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가 받았는데 그 지갑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종이 있잖아요. 옛날에 나눠줬던 거. 친구들이 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정말로 좋은 점, 내가 정말로 존경스러울 만한 어떤 그런 점들을 다 적혀 있는 그러한 종이를 꼬박꼬박 이렇게 접어가지고 지갑 안에다가 놓더래요. 그런데 더 희한한 건 뭔지 알아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옆에 있었던 어떤 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사실은요, 저도 그 종이를 지갑에 넣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지갑을 이렇게 빼가지고 보여주더래요. 자기 지갑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학생이 뭐라 하냐면, 선생님, 저는요, 그 종이를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집안에다가 아예 그냥 붙여놨대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학생이 또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전 그 종이에 있었던 말을 아예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웨딩 바우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에 아예 넣었대요. 그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점, 장점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사랑해준다는 어떤 느낌을 받으면은 그거 자체가 내가 정말로 존귀한 존재구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태국에 가보면은 그런 게 있대요. 뭐냐면은 태국에 가보면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 상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부처님 상이 그 시멘트 같은 걸로 이렇게 덮여 있더래요. 시멘트 같은 걸로 덮여 있는데 그래서 별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시멘트 모양의 어떤 부처님이에요. 시멘트 모양의 부처님. 그러다 보니까 그 모양이 되게 좀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별로 안 이쁘잖아요. 별로 안 이뻤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은 이게 아주 오래된 그러한 부처님 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간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상에 조금씩 균열이 가더래요. 이렇게 균열이 가다 해가지고 그 안에 도대체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게
금으로 만든 부처님이 그 안에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하도 전쟁이 많고 하도 사람들이 그 도구를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뭐라는 거죠? 이렇게 붙여놓은 거, 덧붙여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안은 뭐였더라? 예, 금이었어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그 자비한 마음, 그 특별한 그런 그 존귀한 그런 성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마치 시멘트로 이렇게 가려서 내가 못 보는 것이 아닌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좋은 성품을 내 스스로가 잊고 그것을 마치 내 안에는, 내 밖에는 그 항상 그 거친 마음, 남을 시기하고 욕심내고 그런 마음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어디서 들었는데요. 참 재미난 건데 그 여러분 달라리라마 존자라고 아십니까? 예, 그 우리 그 티벳의 아주 큰 스님이신데요. 그 스님 같은 그 고승들 만나면은 참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그분들 스스로가 너무 자비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었던 어떤 그런 자비한 마음을 그분들을 만났을 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인연이 있었냐면은 그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법문을 하셨대요. 법문을 하셨는데 그 법문을 하시면서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은 그 티벳의 그 왕이기도 하세요. 왕이면서도 어떤 그 폴리틱스 안에 그런 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 자꾸 암살을 하려고 그래요. 암살을. 그래서 그분이 미국 오셨을 때 여기 그 뭐죠? 시크릿 뭐라고 할까? 에이전트 있잖아요. FBI 같은 사람들이 보호를 해요. 그 보호를 암살을 하지 않도록.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특히 그 다른 나라 대통령이라든가 뭐라고 할까? 왕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호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근데 달라이라마 존자님은 이상하게도 그 되게 이렇게 온화하시고 자비롭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임무를 마치고 나서 보통 안 하던 짓을 할 때 그게 뭐냐면은 달라이라마 존자님이랑 사진을 찍자고 그러는데 사진을 찍자고 그러고 같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사인을 받았자고 그러고 달라이라마 존자님한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단적인 예가 그 호텔에서 계시면서 한 7박 8일 동안 계셨나 봐요. 그러면서 떠날 때 지금 그 호텔 스태프 중에서 나한테 잘해줬던 그 모든 스태프들한테 일일이 내가 고맙다고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거기 호텔 안에서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있는 것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그 접시 닦기 하셨던 사람들, 아니면은 침대 시트 달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리, 음식 했던 사람들 한 명 하면 다 와가지고 악수하고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느낌이 어땠냐면 너무너무 누군가가 나를 특별하게 느껴지게 하는, 내가 정말로 내 안은 특별한 존재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라는 것을 느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일으킬 수 있어서 너무너무 이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비한 마음,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정말로 사랑받을 그러한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이 자꾸 아까 말했던 그 시멘트와 같은 것을 가려져서 내 성품을 잘 못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에 이제 차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혹시 조그만 아이들이 그 차도로 뛰어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못 들어가게 그냥 잡죠, 아이를. 네. 근데 왜 잡아요? 네, 다치니까. 근데 잡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합니까? 저희가 누구의지 이렇게? 내가 쟤를 잡아주면은 내가 나중에 어떤 이득이 있지 이렇게 계산을 합니까, 여러분? 안 하고 그냥 하잖아요. 왜 그래요? 네. 우리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비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우리 모르는 아이들에도 그 아이가 아프면 안 되고 다치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맹자님도 그런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물에 어떤 아이가 우물을 이렇게 보다가 막 빠지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우물을 이렇게 보다가
그럴 때 사람들이 다 어떡하냐, 다 어떡하겠어요? 가다 아이를 그냥 잡는 거잖아요. 잡죠. 빠지지 않도록. 그럴 때 좀 우리 마음 안에는 그렇게 자비한 마음, 그런 남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얘를 하다못해 여러분 이렇게 그 어떤 그 슈퍼마켓 같은 데 갔다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유모차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문을 네, 잡아주잖아요. 열어주고 그렇게 가시라고 그러고, 아니면 노약자라든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분한테 그렇게 한다고 나한테 이득이 있어요?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 어때요? 내 마음이 좋잖아요. 즉,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그때가 뭐다? 행복한 순간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때가 바로 행복한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비한 마음, 이러한 내가 존귀한 그러한 그 마음은 그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가끔씩 지나다 보면은 다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걸 잘 모르고 다치는 순간들이 있다. 있습니다. 네. 그 모르는 순간들이 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무 바쁠 때. 맞습니까? 너무 바쁠 때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군인 아저씨가 있었대요. 군인이 있었는데 그 미국 병사인데 그 사람이 너무 화를 잘 내. 화를 벌컥벌컥 너무너무 잘 내가지고 그 상관이 너 너무 안 되겠다. 화를 너무 안 되니까 불교의 그 mindfulness 그 프랙티스라고 이렇게 알아채는 프랙티스가 있어요. 영상 프로그램에. 그걸 좀 하라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8주간 그걸 하면서 있는데 어느 날 그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슈퍼마켓에서 가서 이렇게 줄을 서서 물건을 이제 한 가득 있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되게 많았는데 그때 자기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그 할머니 같은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애를 이렇게 잡고 있대. 애를 하나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물건이 하나밖에 안 사더래. 하나밖에. 그런데 딱 드는 순간이 뭐냐면 마음이 하나 물건 사면은 어떤 레인에 서야 돼요? 익스프레스 레인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익스프레스 레인을 서야 되는데 익스프레스 레인도 안 쓰고 하나 물건 사면서 이 잘못된 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러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앞에. 그러니까 이 군인 아저씨가 어때요? 마음이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짜증이 나서 화가 막 올라오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왜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 규칙도 모르고 이렇게 하나라고 마음을 막 먹으면서 미워하는 마음, 막 싫어하는 마음을 막 냈어. 속으로 막 냈는데 그 순간에 내 마음을 알아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봤어. 돌이켜보니까 내 마음이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느껴지는데 그게 몸에서 어떻게 느껴진다라는 게 딱 느껴져. 그걸 딱 알아채는 순간 어때요? 알아채면은 화로부터 살짝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데 또 이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할머니가 물건 하나 사잖아요. 하나 사는데 애를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그 계산하는 아가씨가 애가 이쁘다고 막 시간을 끄는 거야. 애가 아이고 얘 너무 이쁘다 그러더니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예 애를 그 아가씨한테 줘. 그러니까 애를 또 받았어 그 아가씨가. 그래가지고 막 2분 3분 동안 애랑 막 이러고 있어 이 애랑.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그 군인 아저씨가 어때요? 마음이 또 다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시 짜증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자꾸 이렇게 화를 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좀 마음을 가라앉히자. 이렇게 가라앉히고 나서 그 아이가 잡고 있는 그 여성이 이제 이렇게 여성한테 얘가 참 이쁘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가. 그랬더니 그 클락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여성이 계산하시는 이 아기 예쁘죠? 사실은 그 애가 내 애입니다. 내 그 남편이 그 일학교 전에 가서 저번 달에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나는 예전까지는 일 안 해도 됐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슈퍼마켓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애를 못 보는 거야, 자기. 그래서 엄마한테 하루에 한 번씩 애를 보게 좀 해달라고 해서 엄마가 그 애를 데리고 슈퍼마켓에 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물건을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매일 매일 오는데. 그러니까 뭐야? 하나 이렇게 사는 거, 하나 사는 거. 하나 사면서 2, 3분 동안 어때요? 엄마와 애가 조우하는 거예요, 그때. 만나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군인 아저씨는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네, 짜증내고, 화내고. 근데 같은 군인의 전우가 전사이기 때문에 그 부인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느낀 거 아니에요. 그처럼 우리는 너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 어떻다라는 것을 판단이 흐려져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느 때 또 이제 아까 그 시멘트로 가려지냐면은 내 욕심이 좀 많을 때 또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특히 어떤 거에 관련된 분은 여기 그 아이 계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이들 자기 아이 문제로 그 욕심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까? 네, 근데 그 사실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내 아이이기도 하지만은 내 삶의 가장 큰 스승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아이를 letting go가 좀 뭐죠? 네, 놓아주는 것을, 즉 내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부분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아이 키우는데 내 스스로의 어떤 수행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 처음에 자전거 타려고 그럴 때 자전거 배우려고 그럴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뒤에서 아이를 어떻게 해요? 잡아주잖아요. 잡아주면서 이렇게 막 뛰어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뛰어가면서. 그러다가 계속 잡아만 주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놔줘야지. 놨을 때 어떻게 해요? 지가 혼자 이렇게 가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놔야 되는데 놓기가 싫어. 내 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평생 그거 잡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즉 어느 순간에 놓는 법을 끊임없이 배우게 하는 게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자식이 내 안에 내가 나 스스로를 항상 놓을 수 있도록 항상 그런 기회를 이렇게 주는 것이 이제 나의 자식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자식 문제 딱 나오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냐면 스님 제가요 살아도요 하루를 더 아이들보다 더 많이 살았어요, 스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고생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까? 아이는 그냥 엄마 말, 아빠 말만 잘 들으면은 어때요? 고생 안 하고 그냥 뒤로 넘어져도 뭐죠? 우리나라 말씀 뒤로 넘어져도 그게 아닌데 뒤로 넘어져도 떡을 먹어. 지금 엄마 아빠 말만 들으면 돼. 얼마 아빠한테 말을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을 먹어. 헷갈려. 네. 그래서 자다가도 떡을 먹는 거야. 엄마 아빠 말만 들으면은.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잘? 네. 그냥 항상 그 아이를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정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좋은 선택을 부모가 해줘도 아이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면 그걸 좋은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는 아이를 사랑한다는 말 이유로 실제로 그게 사랑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집착이에요. 집착하는 것 때문에 아이를 내가 원하는 식으로 다 선택을 해주려고 그래요.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학교도 이런 대학 가고, 과도 이런 선하고, 결혼도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직장까지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식으로 아이를 조정하려고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정하려는 마음, 집착의 마음이 있으면은 현실, 앞에 있는 누구죠? 그러니까 아이의 고통이라든가, 아이의 걱정이라든가, 아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한번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또 아까 그 시멘트로 가리듯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그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미워하는 마음.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스님 저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못 살겠어요. 그래. 왜 못 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의심이 많대. 의심이. 이게 뭐냐면 의처증인 거예요. 의처증. 그래서 어디 가는지 항상 물어보고 몇 시까지 들어와 나 그러고 그런데요. 근데 남편이 항상 나를 의심하는, 나를 믿지 못해서 저렇다고 해서 나를 의심하는 그 남편이 너무 미워요. 스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워요. 스님. 그런데 그럴 때 그럼 한번 이제 봅시다. 왜 남편이 자꾸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엄마 뭐라고 그러지 예, 와이프를 자꾸 이렇게 믿지 못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가? 그것을 한번 이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봤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남편이 어렸을 때 남편의 엄마,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좀 하셨습니까?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스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용하네요. 네. 왜 그러냐면, 남편이 어렸을 때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시어머니로부터 시집살이를 세게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항상 불행해 보이더래. 그래서 그 불행한 모습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엄마가 그냥 어느 순간에 집을 떠날 것 같은, 자기를 버리고 그냥 떠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떠날 것 같은. 그래서 항상 불안했대. 어렸을 때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그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유가 좀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 남편이 지금 나이가 40이고 50이 돼도 남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버리고 어느 순간에 떠나지 않을까라는 불안에 찬 소년이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남편이 나를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유는 뭐예요? 훨씬 더 어렸을 때도 가는 거잖아요. 그 엄마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의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그 부인한테 전이가 된 건데 그것을 못 보고 그냥 단순하게 일어난 상황만을 보고 남편이 나를 믿지 못한다라고 해서 계속 미워하는 마음만을 내가 이렇게 일으켰던 것이 아닌가. 즉 남편을 좀 더 깊게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어떨까? 남편이 내 남편을 봤을 경우에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 어떤 소년이 보이면서 저 소년을 내가 좀 위로해 줘야지. 나 어디 안 가. 이렇게 좀 얘기해 주면서,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즉, 이해를 하면은 어떻다? 네, 미워하는 마음을 좀 더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나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살면서. 내 스스로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 자비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존귀한 존재, 자비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 스스로가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않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너무나도 나쁜 점이 많다. 그러한 것에 너무너무 이렇게 시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자라면서 어른들이 우리들한테 했던 그런 상처의 말들, 그런 상처의 말들 때문에 되게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마음에 걸려서 내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을 낮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항상 형이나 누나 이렇게 비교당하면서 내 스스로가 가치가 되게 낮다라고 느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긴 없구나. 네. 형이나 누나나 이렇게 아니면 동생이랑 자꾸 비교당하면서 내 스스로가 어때요? 가치가 좀 낮은 것 같고 왠지 내가 항상 비교당하는 것 같고 아니면은 형제들 아니더라도 사촌들과 아니면은 회사 안에서라든가 아니면 지금 살면서라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알게 모르게 자꾸 비교당하면서 내 스스로의 가치가 좀 낮은 것이 아닐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 가치가 마치 학교 점수, 등수만큼 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내 가치는 누가 매긴다?
내가 매기는 거예요. 내 가치는 내가 매기도록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제 그 작년 이맘때쯤에 그 한국에 CF를 하나 찍은 적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미국이니까 못 보셨을 텐데 봤어요. 네. 네, 이제 CF 찍으면서 이제 그때 뭐 승승장구나 이런 데 가서도 얘기했지만은 거기서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스님의 가치를 그 CF 딱 찍으면 뭘로 매겨요? 출연료로 매기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출연료 얼마, 스님은 얼마짜리 이렇게 딱 매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출연료가 얼마 주겠다고 딱 왔는데 보니까 에게 이렇게 나죠? 이렇게 생각해요. 내 가치가 요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에 빠졌어. 뭐냐면은 스님이 돈 좀 올려달라고 하기가 어때요? 되게 좀 껄끄럽잖아요. 안 그래요? 승려가 돼서 뭐 돈 좀 더 올려달라고 그러면 저쪽이 더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쪽이 그걸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얘기했지. 올려달라고. 왜냐면 저쪽에서 뭐냐면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그 프로의 그 광고에 나왔던 그 전번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 개그 콘서트 나왔던 뭐 신보라 뭐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나왔던 분들이 그 얼마 받았냐고 여쭤보니까 한 사람당 1억씩 받았대. 근데 저는 1000만 원.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 가치가 거기는 막 3명씩 나와요. 3명씩 나오는데 그걸 했다는 건데 나 혼자 나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CF 찍는다고 해서 제가 이제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전부 다 이렇게 기부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많이 기부하면 좋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 돈 버는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얘기했어요. 4배 달라고, 4배. 지금 주려는 거에 4배 달라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이고, 스님, CF 촬영하기 며칠 전에 이렇게 요구하시면은 어떡합니까? 그 스님, 그 촬영 다 끝나고 나서 촬영 다 해주고, 제가 촬영 다 해주고 나서 더 올려줄 건지 말 건지 얘기를 하재요. 누굴 바보로 하러. 안 그래요? 아니 촬영 다 해주고 나서 저쪽에서 안 올려준다면 땡 아니야 땡.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올려주려면 하고 안 올려주려면 안 합니다 이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면 자기네에서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뭐 높은 사람 막 더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서 위까지 올라가서 결제를 받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줄 모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2시간 만에 다 결제가 다 돼버렸어. 2시간 만에. 네. 남들이 너는 가치가 요거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내가 봤을 때 나 이게 타당하지 않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 네, 나는 훨씬 더 가치가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사람은.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도 어디 가서 항상 얘기하는 거라서 아마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누구처럼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 네, 자꾸 누구처럼 되라. 아이들한테도 누구처럼 되라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사람들 한 사람마다 갖고 있는 빛깔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는데 그 빛깔을 사람들이 잘 못 보고 나는 누구처럼만 되려고 그러면은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자산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남들 따라가려고만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그 사람들이 이제 법정 스님처럼 되라고 많이 그러거든요. 절에 보시면 이제 이제 나이 드신 보사님들이 절에서 이렇게 이제 기독교 천주교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스님 이제 스님한테도 보통 일반 분들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보면 이렇게 이러면서 아유 스님 이제 나중에 법정 큰 스님 같은 분이 되세요 뭐 이래요. 아니면 성철 큰 스님 같은 분이 되세요. 근데 되게 부담되지 않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뭐 항상 어떻게 얘기한다? 예, 저는 혜민 스님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혜민 스님이. 왜냐면 제가 법정 큰 스님이라든가 아니면 성청 큰 스님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네. 법정 큰 스님 같은 경우는 그 혼자 사셨잖아요. 강원도 산골로 가가지고. 저는 혼자 살기 싫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혼자 살기 싫냐면 그 산골에서 혼자 살기 싫어. 왜냐면 산골에서 혼자 살려고 그러면은 밥할 때 얼마나 불편했을 거예요, 안 불편했을 거예요? 나무 해가지고 막 봐야 되잖아요. 나무 해가지고 막 얼마나 불편했을까. 전기도 안 나오고. 지금 전기밥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거기가 성철큰 스님은 나중에 그 수행 열심히 하신다고 거기 철조망 치세요. 철조망. 어디 안 나가신다. 3년, 4년. 저 돌아다니는 거 너무 좋아해요. 불가능.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성철큰 스님이라든가 법정큰 스님이 살아 계셨을 때 그 분들에 맞는 그런 시절 인연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저에 맞는 시절 인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지금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누구처럼 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빛깔, 향이 뭔가를 다 있거든요, 다 누구나. 그것을 자랑스러워할 때 거기서 이제 그 힘이 나와요. 그 제가 사실 이제 미국에 살다 보면은 순간순간 우리 한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가 왠지 이 주류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내가 좀 이렇게 소외당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특히 이제 회사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백인들은 너무 말을 잘해. 안 그래요? 자기 얘기를 막 표현하잖아. 막 표현을 해. 그래가지고 막 또 토론 같은 것도 너무 잘해.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토론하라고 그러면 뭐예요? 그냥 입이 쏙 들어가. 안 그래? 그래서 할 말도 별로 없고 계속 얘기를 하면은 마치 또 감정을 우린 또 실어 거기다가 얘기할 때.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되려고 그래 막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의견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나는 의견이 아니라 나의 나를 공격한다고 막 느껴나는데 스스로가. 안 그래? 나와 그 의견을 분리를 못 시켜가지고 내 스스로가 막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그래요. 맞죠? 네. 근데 저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미국 대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은 그 학교 안에서 보면은 이제 교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회의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스스로 느꼈어요. 뭐냐면 나는 정말 말이 없구나. 그런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가 보니까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일본 교수님이 하나 있어요. 저 양반하고 나만 조용해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우리 백인 교수님들은 너무 말을 잘해. 특히 저보다 늦게 이렇게 임용된 교수들도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왜 그런가 보니까 저는 이제 속으로 지금 교수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때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내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어떤 연배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 교수님들에 대한 얘기를 좀 잘 경청하자 이런 의미였거든.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주니어 패커티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심사한다고 그러나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커멘트를 적어요. 저 아래에 있는 교수님들이 뭐라고 적었냐면은 아무 말을 안 해가지고 별 도움이 안 된대. 미팅에. 와.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충격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그런데 있으면서 아마 이런 것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저는 스스로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보면은 집에서는 한국말 하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뭐예요? 영어 써요. 그럼 영어권에 있을 때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그렇죠. 그런데 한국적인 어떤 소양에서는 집에서는 뭐예요? 엄마가 말하는데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서 눈을 말대답을 하냐고. 안 그래요? 어디서 말대답이야? 어디서 눈을 부릅떠? 막 이러잖아요. 안 그래? 아니 근데 미국은 어때요?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지 않으면은 어때요?
그거 아닌 거야. 진정성이 없는 사람을 찍혀야 눈을 안 마주치고 얘기하지 않으면은. 근데 우리는 마주치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반대니까 아이들이 헷갈려해. 그렇지, 나는 엄마 말을 믿어야 되는지, 이 주류사회의 어떤 그런 걸 믿어야 되는지 고민을 한다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저한테 그렇게 와요. 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수님, 저는요, 이상하게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받아요. 뭔지 알죠? 미국 주류사회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고, 어딘지 모르게 좀 나랑 안 맞아. 어딘지 모르게. 그리고 또 한국 유학생들과 어울려도 어딘지 모르게 또 안 맞아. 뭔지 아시죠? 그 중간에 딱 껴있는 듯한 그러한 어딘지 않는 그런 소외감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 안에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기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은 사실 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자산은 뭐냐면 나는 한국말을 할 수 있는 한국 문화권에서 성장한 아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뭐다? 자산이에요. 자산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혹시 부모님들 안에 나는 주류 사회에 내가 편제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내 스스로가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주류 사회에 끼워넣기 위해서 한국 문화 너 좀 안 배워도 돼. 너 한국말 좀 못해도 돼. 그냥 영어나 더 잘해.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러셨어요? 네, 속으로 한번 스스로 보세요. 내 무의식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한국 문화에 대한 그러한 그 좋은 점, 장점, 자존심을 아이들한테 그대로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속으로 나는 좀 주류사회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내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자랑스럽지 않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면 뭐다? 내 아이가 크게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발목을 잡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네. 그분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게 되는 이유가 그분이 갖고 있었던 배경이 주류예요? 비주류예요? 비주류잖아요. 일단 흑인이죠. 여성이죠. 그리고 대도시에서 자란 게 아니라 어디서 자랐어요?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성폭행도 당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얼굴이 봤을 때 막 모델같이 막 이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몸이 아주 그냥 날씬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비주류야, 다 비주류. 그죠? 근데 그분은 크게 성공할 수 있었어요. 왜 성공할 수 있었어요? 자기의 갖고 있는 그 배경을 부끄러워했어요? 아니면 자랑스러워했어요? 자랑스러워했어요. 왜냐면 이 세상에는 나처럼 소외받는 사람들, 나처럼 아픔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릴레이트 할 수 있어요. 너도 그랬구나 하면서 오프라 윈프리를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이 내 얘기 같아. 예, 사회와의 전쟁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이 쪘다가 하면서 했잖아요. 그걸 보면 어때요? 나도 그런데. 다들 그러면서 동질감을 느껴. 즉, 그분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었던 배경을 부끄럽게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다?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도 어때요? 오바마 대통령이 비주류예요? 비주류예요? 자라온 배경 봐요. 비주류잖아요. 어디서 자랐어요? 하와이 자랐어요. 본토도 아니에요. 하와이. 저쪽 섬에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자랐어요? 자랄 때? 할머니한테 자랐잖아요. 엄마한테도 못 자랐어요. 근데 할머니는 색깔이 뭐예요? 얼굴이 하얗잖아.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어때요? 어쨌거나 까맣잖아요. 흑인이고. 그럴 때 본인 스스로가 내가 갖고 있었던 배경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아니면은 숨기려고 했어요? 자랑스럽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 되면서 사람들이 뽑아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 흑인 대통령. 안 그래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로 다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마가렛 조라는 사람 아세요? 한국 코미디언 중에 이제 있는데 마가렛 조인데요. 한국 여성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코리안 아메리칸이 갖고 있는 도대체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이 어떤 농담을 하나 이제 최초기에 마가렛 조가 이렇게 막 나왔을 때 들어봤어요. 도대체. 왜냐면은 되게 특별하잖아요. 한국 코리안 아메리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떤 걸 갖고 농담하냐면
영어를 잘 못하는 우리 엄마를 흉내를 내. 근데 그게 먹혀. 그게 먹혀요, 진짜. 그래서 그 나중에는 어떠냐면 그 자기 이렇게 스페셜 쇼 나오잖아요. 그럼 엄마가 그 화장실에서 화장실 갔다가 거기 그 마가렛 쇼 이제 뭐지 그 마가렛 쇼가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막 그 강연 같은 거 하잖아요. 코미디 하다 보면은 그 뭐냐 엄마가 이제 그 온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그 입구에서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요 엄마가.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막 이래요. 이거를 다 그 엄마가 그렇게 하는 모습 자체도 그 뭐죠? 그 쇼에 그대로 내보내. 즉 엄마를 부끄럽게 여긴 거예요, 안 여긴 거예요? 영어 못하는 엄마가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안 부끄러워. 이름이 한국 이름이 모란이래. 모란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자. 근데 엄마가 그 밥 먹으라고 샌프란시스코 살면서 그 애 이름을 이제 밥 먹으러 오를 때 창문을 막 열면서 모란 이런데. 모란이 뭐예요, 영어로? 바보 이런 건데 바보 이렇게 바보 빨리 와 이러는데 바보야 이렇게 오면 모란 이러는데 모란아 이러는데 이런 거 자체가 뭐예요?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야. 즉 뭐다?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배경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할 때 그것이 뭐가 된다? 자산이 돼요. 자산. 그래서 그 자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도 우리나라 말도 하고 문화권을 두 개를 양쪽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 자산을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좀 불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어요? 네. 그리고 영어 좀 못하면 어때요? 안 그래요? 아니 지네들은 뭐 영어 말고 다른 나라 언어 하는 거 있나? 안 그래요? 맞잖아. 우리는 요즘 못하지만은 그래도 뭐 하잖아. 영어 좀 해도. 니네는 뭐 다른 영어 하지?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외국어 가장 못하는 그 민족이 어디예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외국어를 하나씩 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어때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살다 보면은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미워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순간순간 알았을 때 가슴 아파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내 얘기를 했대. 근데 내 얘기 했는데 그게 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막 험담 같은 걸 좀 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느낌이? 아프죠? 예, 아프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냐면 제가 이제 스님이 되려고 이제 행자 교육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는데, 제가 딱 가니까 어떤 이제 행자 스님들은 제가 딱 나타났을 때, 한 10명 있다. 그럼 10명 중에 한 3, 4명은 절 보자마자 괜히 절 좋아해.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짠하고 나타났어. 근데 절 보자마자 괜히 좋아해. 한 3명 정도는. 네, 괜히 10명 중에. 근데 한두 명은 괜히 싫어해, 나를.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나타났어. 짠하고 나타난 거야. 근데 나를 싫어해, 한두 명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좋아하는 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싫어하는 건 문제가 돼야 안 돼. 돼요. 좀 아프잖아. 저 사람들이 나를 괜히 싫어한다는 게 계속 느껴지고. 그러니까 가슴이 되게 아팠어요. 가슴이 되게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분들이 계속 나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실 같은 거 이렇게 가잖아요. 혼자 이렇게 딱 가면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야 이리 와봐 이러면 야 저기 미제중 간다. 미제중이래 나고 미제중.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근데 미제중이래. 그래가지고 되게 막 마음이 아팠거든요. 되게. 그래서 나 물어봤어. 그래가지고 전면 돌파.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합니까?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물어봤어. 나 하도 그렇게 못 살게 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사실은 내가 혜민 스님을 그렇게 미워하는 건 아닌데 예전에 내가 미국 가려고 비자 신청을 했는데
비자에서 똑 떨어졌어.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지금 내가 미운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왔다는 게 싫은 거야. 왜냐면 본인이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한 나라에서 왔어 내가. 뭔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나중에 우리 개 받고 스님 되면은 그 나 좀 미국으로 초청해주면 안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난 그게 싫어해놓고 맨날 그 순간 깨달은 게 있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는 저쪽이 나를 싫어한다 그랬을 때 저게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어때요? 내 잘못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사람들 보통 나를 싫어할 때 내 잘못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어때요? 내가 솔직히 그게 이제 제가 저 스님이 이제 그 미국 비자 신청했을 때 비자 나오지 말라고 제가 사주했어요. 지금 사주한 거 아니잖아요. 나와 상관없이 저분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떠한 그러한 뭐라 그러나 인연 안에서 경험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맞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그대로 놔두지 못하고 내 잘못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나를 막 이렇게 때린 것이 아닌가. 한번 스스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세요. 돌이켜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요, 혜민 스님이 좀 안 믿음직스러워. 이래요. 안 믿음직스러워.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분한테. 왜 안 믿음직스러우냐 그러니까 너무 젊어서 싫대. 근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나이가 20대인 분들한테는 제가 어때요? 되게 젊은 게 싫을까요? 그분이? 아니요. 아니죠. 네. 그분이 그 나이 연세 드신 거 제가 도와드렸나요? 아니요. 아니잖아.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 탓이라고 여기서 이제 봐봐요. 여기서 내 탓이라고 할 수 있어. 나는 믿음직스럽지 못해. 뭐 이럴 수 있어.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야 저거는. 근데 사람들은 다들 남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다? 내 탓이다라고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나 스스로를 자책을 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한번 느껴보면서 살다 보면은 어떤 조직을 가나 회사를 들어가나 어떤 일을 하나 그러면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성장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그러한 성장 배경 속에서 좋고 나쁘고가 형성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 렌즈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렌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세요.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나 좋아해주는 사람들이랑 같이 놀면 돼. 그래서 나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냅두면 돼. 가만히 냅두면 돼. 가만히 냅두면 되지. 여기 가가지고 막 해명하려고 그러고 막 설명하려고 그러고 니네들이 나를 얼마나 나의 뭐 그걸 몰라서 그렇다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돼요 안 돼요? 한 적도 없어. 왜냐면 이 사람이 자라왔던 그 성장 배경을 내가 부정하는 것이 되니까 부정하는 것이 되니까 이분들은 그냥 그분들 하라고 가만히 냅두면 된다. 아셨죠? 네. 그리고 그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나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한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험담한다. 그러면서 막 가슴 아파하고 혹시 그런 경우 이제 들어보셨어요? 동창들끼리 모였는데 이제 걔네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그 어떤 회사 같은 데 가면 부인들이 이제 가가지고 그 남편들 그 일하는데 그 특히 이제 군인 같은데 한국은 이런데 군인들이 보면 이제 그 사모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봉사활동할 때 사실 저희 큰어머님이 군인이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시는 얘기 뭐냐면 나는 그 자리에 꼭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가 빠지면은 내 남편 욕을 한대 그 옆에 애들이. 그래서 내가 가서 앉아 있어야 욕을 안 한대. 그날 빠진 사람 남편을 욕한다는 거야. 다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 아시죠? 네. 그런데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린 학생일수록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들었어. 그럴 때 기분이 되게 상했어요. 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또 얘기를 많이 해요. 마음을 많이 다쳤어. 마음을 다쳤어. 이럴 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요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나도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요 안 해요? 하잖아. 그러니까 하면서 왜 저쪽이 하면 안 되고 나는 하면 돼요?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해도 돼. 그러니까 나도 하니까 저쪽이 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저쪽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때 그걸 오랫동안 합니까? 막 10시간씩 해요? 나에 대해서? 아니잖아. 안 그래요? 우리는 남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그 베스트셀러 이제 제 책이 그 저번 주까지 해서 44주를 1등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이제 44주를 1등 했다고 했는데 아니 이거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상상도. 저는 솔직히 그 첫 번째 책 이제 젊은 날에 깨달음이 나왔을 때 그 책이 이제 책방에 가면 책이 세 종류가 있어요. 우리나라 책방에 가면. 첫 번째는 베스트셀러 이렇게 서 있는 게 있어. 두 번째는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있어. 뭔지 아시죠? 세 번째는 꽂혀 있는 게 있어요. 네, 꽂혀 있는 건 한 번밖에 안 꽂혀 있어. 맞죠? 근데 제 책은 꽂혀 있다가 사라져 버렸어. 젊은 날에 깨달음이. 그래가지고 내 책 두 번째 책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도 나왔을 때 좀 어딘가에 좀 붙어서 이렇게 서만 있어. 아무데나 좋으니까 시, 에세이 10등 안에서 이렇게 서 있어도 되고. 그런데 그 종합에서 이렇게 막 1등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한국에 갔을 때 그때 한 8주인가 1등을 했을 때 한국에 갔어.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안 그래? 안 믿어져, 제 스스로가. 그래가지고 책방에 가가지고 책방 앞에서 내가 이제 1등한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내 책이 도대체 1등 종합 베스트에 딱 올려있다는 것을 제 눈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광화문에 가보면은 교문고라고 있어요.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서 딱 가보니까 내 책이 딱 있는 거예요. 1등이.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 그래서 이것을 만끽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3분 동안 거기서 어슬렁 해봤어. 왜냐면 만끽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3분 동안 만끽을 하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거기 보면 제 책 보면 그 사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똑같이 그 모자 쓰고 이렇게 어슬렁했으나 했거든요. 근데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아무도 8주간 일을 했는데도.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알아보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내 책을 또 내 스스로가 또 기념으로 하나 샀어. 기념을 사가지고 계산대로 갔어요. 계산대로 가가지고 딱 주는데 계산하는 아가씨가 혹시라도 이렇게 보면 여기 사진 있잖아. 사진 있으면서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속으로. 근데 계산하는 아가씨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알아보려나 보다. 그랬더니 저분이 뭐라 하면 고객님 우리 회원카드 있으세요? 이렇게. 네. 사람들은 그 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나한테 이러쿵 저러쿵 한다고 해도 그냥 3, 4분 하고 마는 거야. 안 그래요? 3, 4분 하고 있다가 어때요? 자기들 생각으로 다시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다시 어때요? 돌아가 버려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사람들이 다 나를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절에 왔을 때도 이렇게 아니면 교회나 성당 갔을 때도 막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지 모르니까 화장도 아주 그냥 이쁘게 해야 되고 옷도 왜냐면은 근데 일주일 전에 그 친구 만나고 나서 화장했던 그 모습 기억납니까? 친구가 화장이 떴는지 안 떴는지 기억나요? 안 나요. 친구 옷 무슨 색깔 입고 나오는 거 기억나요? 친구들 옷 생각도 안 나요. 그렇지? 근데 우린 나갈 때 옷 고르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남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을 받아들이면 돼. 진실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뒤집으면 뭐냐면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용기가 안 나서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혹시라도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남들이 나한테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까봐, 남들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면서 얘기할까봐, 그것 때문에 주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쪽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3, 4분 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것을 했을 때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 눈치 보면서 남들 눈치 보면서 주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거 그냥 하고 살아요. 아셨죠? 네. 자,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혹시 여기 미혼이신 분들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지. 주변에 미혼 분 좀만 얘기할게요. 질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30을 훌쩍 넘어 40으로 가는데 아직 미혼이에요. 스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30을 훌쩍 넘어 40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 가보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아마 한국에도, 미국에서도 이제 30 넘어서 이제, 근데 어떤, 특히 여성 되시는 분들이, 그냥 20대 때는 자기가 이제 일을 우선하면서 자기 일을 우선하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연애하는 것을 뒤로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이런 것도 생각해. 뭐냐면, 아이고, 인연이 있으면 그냥 누군가 나타나겠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편하게. 그런데 그거는 20대 때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30대가 넘어가면 어때? 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연애를 일처럼 해야 돼요. 30대가 넘어가서는 약간 주기살기로. 일처럼 해야지 상대가 나타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 절대로 안 나타나.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일처럼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야 돼. 근데 뭐냐면은 이게 결혼까지 꼴이 나는 그게 확률이 되게 의외로 낮아요. 의외로. 안 그래요? 왜냐면은 내가 저쪽을 좋아하는데 저쪽은 나를 안 좋아해. 안 그래요? 저쪽은 나를 좋아하는데 나는 저쪽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저쪽도 좋고 저쪽도 나도 좋아. 근데 저쪽은 결혼을 했어 벌써 이미. 뭔지 아시죠? 아니 이게 성사가 안 되는 게 너무 많대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봐야 돼. 만나보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 항상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부모님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해 주실 거냐면 아이들 결혼시킬 때 너무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딱 봤을 때 그런 거 있잖아. 이제 신랑감 될 사람, 아니면 사위 될 사람, 아니면 며느리 될 사람 딱 보면서 얘에 대해서 이렇게 어때요? 얘는 어떤 대학을 나왔고 키가 몇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근데 이런 것이 너무 이렇게 강하다 보면은 이런 내가 우리 애를 저쪽에서 결혼을 시키면은 우리 애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계산기를 딱 굴리면 어때요? 그 계산했던 그런 항목 때문에 나중에 이혼하게 돼.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얘를 결혼시켰어. 그러면은 어때요? 나중에 돈 때문에 이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계산기 굴리지 말아라. 계산기 굴리지 말고 사랑을 해라. 사랑을. 그래서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결혼 있잖아요.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랑은 무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무조건으로 하세요. 무조건으로 하시고 아이들이 엄마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이런 고민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고민 있으세요? 아이들이 엄마 말 혹시 손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엄마 말을 네. 그래서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서 좀 더 잘해주면은 아이들한테 제가 뭐를 좀 더 잘해줘야지 아이들이 좀 더 올바르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많이.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면 엄마가 이미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이미 행복한 것이 아이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미 행복한 거예요. 내가 뭘 자꾸 해줘서 아이들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엄마 스스로가, 아버지가 이미 행복한 게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 아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는 항상 아이를 바라보잖아요. 근데 아이는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이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아이들은 나를 내가 행복해 보일까? 아이들이 그 나를 바라볼 때 우리 엄마는 참 행복해 이렇게 말할까? 아니면 우리 엄마는 항상 불만에 차 있어 이렇게 말할까? 우리 아버지는 항상 스스로가 실패자야 이렇게 느낄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자기 스스로가 너무너무 그 자랑스럽고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분이야 이렇게 느낄까? 한번 스스로를 아이는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또한 그 내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길을 엄마 스스로가 찾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제가 깜짝 놀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애가 이제 그 몇 개월 안 돼요. 애가 이제 엄마가 이제 나왔어. 엄마가 이제 애를 낳았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애가 낳았으면은 엄마가 그 애를 이렇게 돌보기만 하잖아요. 근데 엄마 스스로가 미국 그 엄마들은 엄마 스스로가 뭐지? 운동을 하고 싶어. 나는 좀 행복해야 되니까. 엄마 스스로가 이미 행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3발 달린 유모차를 사요. 그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조깅 할 수 있는 유모차가 있어요. 그래서 애를 놓고 그거 한 손으로 몰아. 그거 알아요? 한 손으로 몰면서 조깅을 해. 그거 본 적 있어요? 그 모습? 네. 근데 우리 한국 어머님들은 어때요?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보통 보면 나의 행복은 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요. 나의 행복은 좀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 근데 실제로 엄마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 스스로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엄마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미국에 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 가장 친했던 룸메이트 친구 중에 하나가 걔가 뭐냐면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데 룸메이트가 아니라 그 친구 룸메이트가 그냥 친한 친구야. 친한 친구인데 집에서 학교를 다녀. 집에서 예를 들면 여기 살면 뭐 에모리 뭐 이런 데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학교를 왔다 갔다 했는데 도서관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좀 많이 버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걔한테. 야 너는 그 돈 다 벌어서 어디다 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걔가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는 엄마한테 300불씩 렌트비 내야 된대. 자기 집에 살면서. 네, 나이가 어때요? 18 딱 지나니까 뭐다? 또 렌트비 내놔 이런 거 엄마가. 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새 차를 뽑아줘. 우리는 아이들한테. 정반대야 정반대. 그것도 막 아이가 막 난리를 치면 막 어떤 엄마들은 막 여유가 돼서 막 BMW를 뽑아줘. 애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어 아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네 정말로 그 자동차 사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너 이래가지고 네가 2,000불 모았다 그러면 엄마도 2,000불 도와줄게. 4,000불짜리 중고차 사는 거.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애가 귀하다고 해서 내걸 다 도와주면 이게 애가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왜냐면 아이한테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뭐라 그러나 그 결핍이 없으면 아이가 어떻게 느끼냐면은 그 내 스스로가 강하게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 열심히 투자해서 노력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강인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교 22살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나서 내가 뭐 할지 몰라요, 아이가. 그런 상황이 딱 떨어집니다. 왜냐면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러한 그게 있어요, 없어요, 결핍이?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고 아이 기를 때.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뭐냐면 또 더 기가 막힌 거. 미국에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어른이 됐어요. 아이가. 그래서 결혼도 했어. 결혼을 했는데 그 아이가 뱅크럽시 하려고 그래. 뱅크럽시. 그래서 엄마한테 찾아왔어. 엄마 한 10만 불만 꺼주면 뱅크럽시를 못하게 되는데 그 10만 불 좀 꺼줘. 아니면 5만 불 좀 꺼줘. 엄마한테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한국 엄마들은 어때요? 네, 꺼주잖아. 근데 미국 엄마들은 어때? 내 노후를 생각해서 너한테 안 꺼줘요. 네, 내 노후를 생각해서 안 꺼줍니다. 왜냐면은 그게 사실은 어른이 되고 나서도 부모가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케어를 해주면은 이게 어때요? 나중에 죽을 때까지 해줘야 돼요. 죽을 때까지.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우리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퍼주고 나서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던 때 아이들한테 애야 나 좀 어려워졌으니까 네가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입이 안 떨어지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조금은 내가 일단 행복을 해야지 내 스스로가 좀 세큐어 해야 돼. 그래야지 아이들한테도 나중에 좋은 거예요. 맞습니까? 네. 네.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살다 보면은 의견이 안 맞아서 되게 힘든 경우 있어요. 네. 뭐냐면 상대와 의견이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르다고 하지 않고 제가 틀렸다고 해서 상처입니다. 제가 틀렸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상처를 덜 입고 협의를 이끌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어디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의견을 갖고 다른 의견이라고 하지 않고 너는 틀린 의견이다 라고 그런 특히 이제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러지 않아요? 맞습니까? 아닌가 보네. 내가 결혼 생활을 제가 못 해봐가지고. 하여간 이제 틀렸다고 이렇게 틀렸다고 얘기해주면 그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나. 사람과 생각과 생각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똑같이? 네. 꼭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잠시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영원하게 내가 그 생각을 내로 갖고 있습니까? 네, 세월이 지나면 좀 변하기도 하잖아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조건에 의해서 잠시 일어난 제한적인 나의 경험에서 일어난 생각이에요. 이 제한적인 경험에 의해서 일어난 생각과 다른 사람의 어떤 제한적인 경험에 의해서 일어난 생각이 결과가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혔을 때 나의 경험이 제한되기 때문에 내 생각이 100% 항상 옳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생각을 맞추려고 그러면 잘 맞춰지지도 않을 뿐더러 나중에 미움을 이렇게 더 키워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 사람이 어떤 배경하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렇게 밖에 생각을 못하는지 이해해 보려고 그래요. 아셨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는지 이해하겠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는지 이해하겠습니다. 아셨죠? 왜냐면 다 이유가 있어. 사람들이 저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까지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내 주장만 잡고 하기 때문에 항상 분열이 있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이해하면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까지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마음 치유 명상을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괜찮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음악을 좀 틀어주실 텐데요. 일단 손에 있는 거를 바닥에 다 두세요. 손에 있는 걸 바닥에 다 놓으시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요. 손을 다리에다가 올려놓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음악을 그냥 들으세요. 오른손으로 내 심장 부분, 가슴 부분에다 손을 얹고요. 위아래로 눈을 감은 채로 심장을 쓰다듬어 주세요.
계속해서 쓰다듬어 주면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세요. 몸아 참 고맙다. 몸아 참 고맙다. 몸아 참 고맙다. 내 것이라고 당연히 여기면서 내 것이라고 당연히 여기면서 막 쓰고 살았는데 너가 있어서 이 생에 와서 많은 것들을 배웠구나. 몸아 참 고맙다. 몸아 참 고맙다. 몸아 참 고맙다. 많이 힘들었지. 계속해서 따라해 주세요. 마음아 참 고맙다. 마음아 참 고맙다. 너가 힘들다고 그래도 내가 아프다고 무시하고 살았는데 너가 있어서 이 생에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배웠구나. 마음아 참 고맙다. 마음아 참 고맙다. 많이 아팠지. 계속해서 쓰다듬으면서 따라해주세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치여 상처받았던 다른 사람들한테 치여 상처받았던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당하면서 아팠던 다른 사람들과 비교당하면서 아팠던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도 나는 지금 이대로의 나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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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나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남들은 모르는 나의 상처가 다 치유되기를. 남들은 모르는 나의 상처가 다 치유되기를. 나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나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나만 아는 아픔들이 다 치유되기를. 나만 아는 아픔들이 다 치유되기를.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그를 잊고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그를
미워하면서 나 스스로를 괴롭혔던 나를 또 용서할 수 있기를, 나를 또 용서할 수 있기를, 내가 행복해지기를, 내가 행복해지기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옆 사람 손을 좀 잡아보세요. 모르시는 분이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손을, 오른손 왼손은 옆 사람을 잡아주시고요. 눈을 감으세요. 모르시는 분이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손을 잡으세요. 옆 사람. 오른손 왼손. 그 다음에 지금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이, 지금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이 내 삶에서 너무너무너무너무 소중한 사람 두 사람이 지금 내 오른손 왼손 옆에서 두 사람이 잡고 있다라고 상상을 하세요. 아이일 수도 있고 어머님 아버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삶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그 사람 두 사람을 정해서 오른쪽 왼쪽에서 지금 내 손을 잡고 있다라고 상상을 하세요. 상상을 하세요.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라도 좋고 살아계신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내 삶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 두 사람을 상상을 하세요. 그분들이 옆에 와서 내 손을 지금 잡고 있다라고, 내 손을 잡고 있다라고 상상을 하시면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어딜 가나 항상 보호받으시기를, 어딜 가나 항상 보호받으시기를, 어딜 가나 항상 인정받으시기를, 어딜 가나 항상 인정받으시기를, 어딜 가나 항상 사랑받으시기를, 어딜 가나 항상 사랑받으시기를, 건강해지시기를, 건강해지시기를, 편안해지시기를, 편안해지시기를, 행복해지시기를, 행복해지시기를, 본인의 존귀함을 잊지 마시기를, 본인의 존귀함을 잊지 마시기를, 마음속 원이 이루어지시기를, 마음속 원이 이루어지시기를, 내 삶이 조금이라도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조금이라도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당신이 계셔서입니다. 바로 당신이 계셔서입니다. 고마웠어요. 고마웠어요. 정말로 고마웠어요. 지금도 내 곁에 있어 주어서 고마워요. 지금도 내 곁에 있어 주어서 고마워요.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요.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되셔서 저는 이 생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고마워요. 눈을 그대로 감으시고요. 손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을 통로로 삼아서 지금 옆 사람, 지금 우리 그 옆에 오신 모든 분들을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제 말을 따라해 주세요. 지금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이 편안해지시기를, 건강해지시기를, 행복해지시기를, 마음속 원이 이루어지시기를, 본인의 존귀함을 잊지 마시기를, 건강해지시기를, 행복해지시기를, 편안해지시기를, 어딜 가나 항상 보호받으시기를, 어딜 가나 항상 사랑받으시기를, 어딜 가나 항상 인정받으시기를, 어딜 가나 항상 인정받으시기를, 행복해지시기를, 스스로를 받아들이시기를, 손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을 통로로 삼아서 눈을 감은 채로 지금 오른쪽 왼쪽 옆 사람을 속으로 조용히 축복해 주세요. 내쉬면서 손을 이제 놓으시고요. 얼굴 정리하시고 기지개 한번 쭉 펴세요. 쭉 주시고 잘 놓으시고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니까 옆 사람 너무 고맙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어요? 네. 우리 이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어머님들은 이렇게 고마웠어 고마웠어 이렇게 손을 고마웠어 그런 남성들은 어떻게 하죠? 고마워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혹시 지금부터 제가 한 2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했거나 고민이 있었던 것을 한번 제가 들어보고 제가 이제 지혜는 되게 모자라지만은 제가 아는 한에서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풀어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제가 결혼 생활 같은 걸 잘 안 해봐서 아기를 먹기로 해서 모를 수도 있지만 일단 물어는 보세요. 뭐든지 물어보시고요. 근데 물어보실 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고민 상담을 해야지 괜히 혜민 스님은 좌파예요, 우파예요. 이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스님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점은 무엇이에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이런 거 묻고 자기의 구체적인 고민을 그냥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 나만 갖고 있는 고민인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뭐다? 다른 사람들도 다 갖고 있는 고민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자기 고민 있으면은 손을 들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은 제가 이제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